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제 메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는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해석에서 이제 모두 수행하는 절차이고, 또한 이제 메시를 우리가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해석 결과도 이제 다른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메시를 설정을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해석의 정확도는 이제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메시의 종류에 따라서 또한 이제 해석 결과의 값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일정 수 이상의 이제 메시 수로 가게 되면 어떤 이제 메시의 어떤 종류에는 이제 크게 그 영향을 이제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어떤 간단한 지오메트리를 여러분들이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뭐 굳이 어떤 메시의 종류를 나눌 필요 없이 그냥 수를 많이 줘서, 물론 이제 학생용은 그 어떤 이제 노드 수와 이제 엘리먼트 수의 제한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실무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뭐 이 정도 수행하는 데는 이제 아주 촘촘하게 줘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가 컨버전스 기능이라든지, 혹은 이제 우리가 솔루션에서 이제 결과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 검토를 해보시면, 일정 수가 넘어가면 이제 어떤 그 값들이 계속 이제 오차값이 이제 거의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그 수준이 이제 메시를 이제 더 이상 조밀하게 할 필요 없는 이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메시에 대한 것도 이제 굉장히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메시를 따로 또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 두었고, 이제 대부분의 구조 해석 관련해서는 이제 구조 해석 기초 강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형상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메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그냥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고 이 제너레이트를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NCS가 자동으로 이제 메시 지오메트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메시가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어떤 해석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메시 수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 이제 더 조밀하게 줄 수도 있고, 이제 더 조밀하게 가는 것이 이제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이징을 각각의 지오메트리별로 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전체를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하면 이제 전체의 어떤 그, 글로벌 메쉬를 이제 조정을 해주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 오더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이 메쉬가 생성되어진 부분에서는 이제 리니어로 하나, 쿼드레틱으로 하나,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만일에 이제 리니어가 아닌 쿼드레틱으로 만일에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자동적으로 메시의 종류도 변경이 되겠지만, 이제 쿼드레틱으로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이 정사각형은 아니고 이제 직육면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엘리먼트 하나라고 치면, 이 각각의 이 꼭지점들이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이 전체가 엘리먼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노드와 노드를 이은 이러한 선들을 우리가 또 엘리먼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제 쿼드레틱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점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이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점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이제 쿼드레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에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점들을 사용을 하는 것은 이제 이
라인 안에 어떤 점이 추가가 되지 않는 것이 이제 리니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초보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그냥 프로그램 컨트롤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리니어 타입이나 이제 쿼드라틱 타입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이 메쉬가 리니어로 들어갔는지 쿼드라틱으로 들어갔는지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진행을 해서 솔루션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쉬의 그 사이즈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엘리먼트 사이즈에서 현재는 디폴트로 주어져 있는데, 그 디폴트 값이 정확하게는 얼마만큼의 크기가 이제 들어갔는지는 현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임의의 값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번 해줘보고, 일단 전체 그 크기가 그때 한 50mm로 이 라인의 길이를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이제 뭐 개수를 셀러 보면 이 전체 뭐 엘리먼트의 크기를 뭐 대충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일단 한 10보다 더 큰 값으로 현재 이제 50등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10보다 더 큰 값으로 주어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10이 아니고, 다시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50mm였기 때문에 현재 등분이 한 20등분도 안 되게 지금 메쉬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 5mm로 그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징을 추가를 하면 그 현재 이제 5mm로 했을 때의 그 크기가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동그라미 안에 이제 지금 작성되어진 메쉬의 크기가 이제 이 동그라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뭐 사이징을 추가를 하거나 혹은 이 값을 이제 지정을 해서 이제 메쉬를 생성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얼마만큼의 크기를 줘야 할지를 이제 감이 오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많이 수행을 하다 보면 대충 뭐 이 정도 지오메트리에는 얼마만큼의 메쉬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이제 그러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 이러한 해석들을 이제 연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다른 것은 우리가 수정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메쉬를 한번 생성을 해보면 현재 이제 5mm로 했을 때 더 큰 메쉬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크기를 한 2mm로 바꾸면 이제 이 지금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정도의 이제 메쉬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1mm로 해서 작성을 해도 이제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이제 크기를 줬을 때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조밀하게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수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메쉬의 통계에 대한 것들은 이 스태틱스 부분에서 이제 그 노드의 개수와 그 엘리먼트의 개수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3차원 요소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제가 이 엣지가 뭐 엘리먼트라고 그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 직육면체 하나가 엘리먼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어떤 여러분들이 2차원 평면상의 2D 요소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인이 그 엘리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노드는 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2D나 3D나 뭐 라인 바디나 이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총 작성되어진
노드의 개수는 이제 그 66,753개이고, 그리고 엘리먼트도 뭐 이제 14,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조밀하게 줘도 이제 학생용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드의 개수를 늘려줘도 되고, 혹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너무 조밀하게 주기보다는 이제 계속 결과를 이제 검토를 해가면서 이제 이거보다 더 조밀하게 줬을 때의 결과값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메쉬를 더 조밀하게 생성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단에 이제 플레이트 부분은 뭐 다 이제 균일하게 비슷한 메쉬로 이제 잘 쪼개져서 이제 작성이 되었는데, 이제 이러한 원통형의 형상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메쉬나, 즉 이제 이쪽 원호 부분에는 어떤 이제 균일한 메쉬로 작성이 되다가, 어차피 이제 이 중심부로 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식의 어떤 이제, 물론 이 부분도 완벽한 사각형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이제 삼각형의 그 요소도 보이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떤 사다리꼴의 형상으로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이제 우리가 메쉬에 있어서 메쉬의 수도 그 중요한 부분이지만, 어떤 이제 퀄리티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즉 이제 이렇게 사각형에 가까운 것이 더 이제 해석의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없는 것이 이제 좋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그 어떤 형상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복면이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이러한 삼각형이 아니고 이제 이러한 어떤 사각형의 요소보다는 어떤 이제 삼각형의 요소를 사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수를 조금 더 많이 줘야 그 어떤 이제 실제 정확한 해에 더 근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메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해석을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러한 영상을 이제 시청을 해서 이제 어떤 기초적인 사항을 이제 터득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 해석 기초 강의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러한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영상에서 그 제가 또 어떤 그 메커니컬 이 환경에 대해서 그 이제 이러한 툴바 기능이라든지 뭐 단위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안 하고 이제 넘어온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커니컬 환경을 실행을 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탭들이 있고, 이제 어떤 이제 컨텍스트 부분은 이러한 트리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함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어떤 탭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홈 탭이 있고, 이제 뭐 각각의 트리에 이러한 뭐 지오메트리라든지 뭐 메시 등에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는 탭,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고, 뭐 셀렉션, 오토메이션, 애드온, 뭐 러닝 앤 서포트와 같은 이러한 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필수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탭들은 뭐 홈 탭이 있고, 물론 이제 이 컨텍스트 부분에 표시되는 이러한 그 탭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디스플레이는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뭐 활용할 일은 많이는 없지만, 뭐 화면에 어떤 뭐 표시하고자 하는 뭐 이제 룰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 자처럼 생긴 어떤 치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생긴 이 자 모양을 이제 룰러라고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 룰러를
화면에 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해제를 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어떤 어떤 윈도우 창에 나타나는 그 세부 그 툴들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뷰포트는 뭐 여러 개의 어떤 뭐 해석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솔루션에 어떤 여러 개의 해석 결과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해석 결과를 이제 하나의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화면 분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뷰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 저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타일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떤 리절트 부분에서 또 이제 어떤 결과를 표시할 건가를 디스플레이 하는 기능이 있긴 있는데, 그 기능은 또 이제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뭐 이제 뭐 쉘이라든지 뭐 크로스 섹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2D로 어떤 우리가 작성한 지오메트리를 어떤 실제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크로스 섹션 같은 경우는 라인 바디로 작성되어진 지오메트리를 이제 어떤 우리가 뭐 빔 요소라고 하면 이제 빔의 단면을 이제 동시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이 크로스 섹션을 클릭을 하면 이제 실제 빔 형상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서 이제 뭐 확인을 해보시면 어떠한 기능이라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노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이제 뭐 주석처럼 어떤 뭐 해석 결과라든지 그런 것을 표시한 부분이 있을 때 뭐 뭐 수정이나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거의 뭐 학습을 할 때는 뭐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뭐 오리엔트 부분은 우리가 마우스로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이제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각도를 이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조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세밀하게 회전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축방향으로 어떤 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셀렉션 부분도 뭐 크게 뭐 활용되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이 툴바에 우리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셀렉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셀렉트 기능은 다른 기능이긴 하지만 거의 활용도는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떤 우리가 범위를 어떤 이것보다 뭐 더 큰 사이즈를 모두 선택하라든지 뭐 이것보다 작은 뭐 사이즈를 선택하라든지 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이제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메이션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또 유용한 기능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코딩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코딩을 해서 어떤 이제 자동화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애드온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특수한 기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 어차피 이제 뭐 저도 몇 가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뭐 기존의 또 프로그램에서 이제 가능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한 것도 있고,
뭐 전혀 또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온 것도 뭐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제 저도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애드온스 기능이 이제 NCS 학생용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교육 관련 그러한 자료도 많이 찾아보기 힘들고, NCS에서 제공하는 이제 도움말만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자세하지 않고 또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러닝 앤 스포츠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어떤 교육 관련 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갈 수 있는 이제 링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툴바 기능에 대해서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뷰만 이전 뷰 혹은 뭐 다음 뷰로 이제 뷰만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명령이 취소되는 그러한 기능은 아니고, 이제 뷰만 만약에 프리비어스로 하면 내가 이렇게 확 축소를 했는데 다시 이전 뷰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원래 축소되기 전에 뷰로 돌아가는 뭐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활용되는 많지 않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이제 이런 화면 표시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몇 개를 이제 빼서 이제 바로바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바로바로 어떤 뷰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메쉬로 표시할 거냐 혹은 이제 메쉬로 표시하지 않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화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능을 모은 이제 툴바에 있는 이제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트, 펜 기능, 뭐 이제 확대 축소, 이제 확대 축소에 관한 기능, 이제 셀렉트에도 이제 모드에 보시면 현재는 이제 싱글 셀렉트와 이제 박스 셀렉트 이제 두 가지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 박스 셀렉트를 활성화를 해도 일단 나머지 부분은 뭐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싱글 셀렉트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이쪽 기능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스마트 셀렉트라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뭐 선택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단점이 내가 이제 딱 점만 선택하고 싶은데 이제 스마트로 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점을 딱 정확하게 딱 찍으면 점이 선택되기는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라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러한 식으로 페이스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전체 바디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바디를 선택을 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두 개의 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디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바디 아이콘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혹은 이제 단축키 컨트롤 B를 누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이제 바디 선택이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바디가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제 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뭐 우리가 모드를 박스 셀렉트로 하면 이러한 박스 안에 들어오는 지오메트리는 이제 모두
그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윈도우도 이렇게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 윈도우 안에 들어간 것만 다시 윈도우 안에 들어간 것만 선택이 되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이제 왼쪽으로 윈도우로 하면 이제 이 윈도우에 들어 걸치기만 해도 이제 모두 이제 선택이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지오메트리를 이제 선택하는 그 셀렉트 방법에는 이제 벌텍스는 이제 점을 선택하는 것이고, 엣지는 이제 이러한 라인을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어떤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모드를 싱글 셀렉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페이스는 면을 선택하는 거고, 바디는 이러한 전체 어떤 볼륨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 노드, 그리고 엘리먼트 페이스, 그리고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일단 뷰를 이제 메쉬 뷰로 바꾼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어떤 각각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이제 녹색으로 자동으로 이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뭐 엣지가 이제 노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이 부분도 뭐 박스 셀렉트로 하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박스 안에 들어온 그 노드는 이제 모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페이스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3차원 요소만 그 페이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페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엘리먼트는 이제 3차원 요소에서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 이제 직육면체라든지 혹은 이제 이쪽에는 그 삼각 요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삼각 요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웨지나 뭐 피라미드 등과 같은 이제 요소로 이제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어떤 FEM 요소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제 모드를 바꾸게 되면, 이제 모드 부분에 보면 앞서는 이제 지오메트리 선택할 때는 이런 박스 볼륨이나 뭐 라소 셀렉트, 라소 볼륨 셀렉터와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러한 기능을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FEM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이제 그 모두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은 뭐 라벨 같은 기능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익스텐드라는 기능도 우리가 좀 많이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 엣지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제 이 엣지와 연결된 어떤 엣지를 자동으로 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어드제이선트를 선택을 하면, 현재는 이제 이렇게 각도가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만일에 이쪽을 우리가 라운드를 줬다라고 하면 아마 이 라인까지 이제 선택이 될 건데, 그 선택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다시 만일에 리미트로 하면 리미트로 해도 그 선택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다시 이 엣지로 해도 어쨌든 이제 그 익스텐드 부분은 어떤 이제 연결되어진 선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은 이제 4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은 동일한 선을 뭐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결되어진 선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러한 익스텐드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elect by 부분에는 앞서 이제 만일에 이 엣지와 동일한 크기의 엣지를 모두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이즈 부분에서 그 select all 그 entities with the same size를 선택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인과 동일한 크기의 라인이 총 4개가 동시에 이제 선택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뭐 위치가 비슷하다든지 그러한 혹은 뭐 인버트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그 편리성을 이제 제공하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홈 탭에 이제 유니트에서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만일에 이제 여기 없는 뭐 유닛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유닛 컨버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단위로 그 변경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솔브 관련 부분인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아마 이제 그 PC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 컴퓨터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디스트리뷰트를 체크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컴퓨터의 코어 개수에 따라서 이제 코어 개수가 만일에 뭐 16개다 이라면 16을 입력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디스트리뷰트를 체크를 하지 않고 코어 개수만 그 늘리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어차피 코어가 4개면 그 4개로 이제 그 분산을 시켜서 계산을 하라는 기능이기 때문에 디스크리부트를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코어의 개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CPU에 있는 코어의 개수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 그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화살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면 또 세부 옵션 그 세팅하는 창이 자동으로 뜨게 되고, 이 어드밴스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또 GPU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용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러한 부분을 또 여러분들이 수정을 잘못하면 오류 같은 것이 많이 뜰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용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그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전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애드 이 부분에 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일에 이제 어떤 대학원에서 이제 전산 지식과 함께 뭐 이러한 그 유한 요소라든지 어떤 CAE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한 기능들도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기본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은 이제 뭐 대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추가를 해줘도 되겠지만, 또 웨커 배치에서 이제 추가를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뭐 이 기능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일은 없고, 뭐 차트도 우리 해석을 진행을 하면 각각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이외의 어떤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차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 이미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러한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플레이는 활성화를 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물론 이제 셀렉션 플랜을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라인을
작성해서 이쪽 부분의 어떤 단면을 이제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해제를 하거나 뭐 삭제를 하면 다시 이제 원래의 뷰로 돌아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리포트 프리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냥 클릭을 해 보시면 현재는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해석을 진행을 하지 않았지만 뭐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결과가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리포트 형식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의뢰를 받아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면 뭐 더 나은 리포트를 활용을 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NCS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리포트 기능을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우리가 모두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 프리뷰에 대한 것도 구조 해석 강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후처리 쪽에 영상을 또 제작을 해 두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현재 지금 뷰가 이제 원래 상태로 안 들어오고, 혹은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진행할 절차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셋업을 하는 과정으로 이 어널리시스 세팅스를 클릭을 하면 이제 컨텍스트 부분에 이제 environment라고 해서 우리가 실제 어떤 이제 해석을 진행하는 이제 리본 메뉴가 생성이 되게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스트럭처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하중과 그리고 서포트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렉트 FE라고 있는데, 이제 이 다이렉트 FE 기능을 또 사용하고자 하면 이쪽 부분에 이제 노드와 뭐 엘리먼트 베이스와 같은 이제 선택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제 다이렉트 FE로 진행이 된다라고, 즉 이제 이렇게 뭐 노드 폴스를 지정해 주려고 하면 현재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아이콘이 아니라, 이러한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져야 이제 방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리에서 주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오메트리를 선택 방법을 활성화를 해두면 되겠고, 현재 이제 섹션 뷰가 자꾸 삭제가 안 되는데,
즉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로드라든지 서포트는 뭐 상관이 없겠고, 이제 로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형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그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또 수렴이라고 하는 문제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러한 또 수렴 문제는 이러한 또 스택 컨트롤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주냐에 따라서 그 수렴을 하거나 이제 수렴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발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유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런 스택 컨트롤에 대한 그 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비선형 해석 그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시면 어떠한 개념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접촉 조건을 그 본디드로 줬기 때문에, 즉 이제 어떤 딱 접착이 되어서, 즉 이제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을 용접을 하거나 이 하단을 뭐 접착제로 발라서 완전히 고정이 되었거나, 혹은 뭐 볼팅이나, 즉 이제 뭐 형상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뭐 이제 우리가 나사 같은 것을 박아서 완전히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끔 이제 고정이 되어진 어떤 접촉 조건이 이제 본디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본디드 부속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선형적인, 즉 이제 재료 비선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형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중을 우리가 아주 큰 하중을 줘서 이제 만일에 무슨 펀칭을 해서 이 구멍을 뚫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 부분이 회전을, 물론 이제 본디드 조건이기 때문에 뭐 회전을 할 일은 없겠고, 어쨌든 그러한 식으로 과도한 하중에 의해서 이 하단의 플레이트가 과도하게 변형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또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과도한 변형을 우리가 그 표현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하 비선형 문제가 되게 되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하 비선형에 대한 그 옵션을 그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제 이쪽 부분이 아니고, 넌리니어 컨트롤이 아니고, 그 이제 솔버 컨트롤에서 그 라지 디플렉션을 우리가 ON을 해주면 이제 기하 비선형 해석까지, 이제 물론 이제 어떤 하중에 따라서 이제 선형 해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제 이 재료가 이제 어떤 탄성 한도를 넘어가는 해석이 되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그 비선형 해석으로 그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어떤 하중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 물체를 어떤 이제 변이 조건을 줘서 뭐 이만큼 내려간다라고 뭐 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하중이 얼마가 주어진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뭐 하중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변이로 이제 어떤 하중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제 그 경우는 만일에 과도한 변형이 수반된다라고 하면 이제 비선형 해석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에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 물체가 이 플레이트에 뭐 충돌을 하는 문제라고 하면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또 그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그 해석 시스템을 또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그러한 그 물리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이제 해석 시스템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뭐 하단에 또 플레이트가 뭐 굉장히 얇거나 긴 부재가 되어서 어떤 진동이라든지 뭐 자굴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또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굴 해석이라든지 어떤 그 진동 해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 그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스태틱 그 스트럭처럴 문제라고 하면 일단 이제 우리가 그 솔루션에 보면 이제 어떤 변형을 살펴봐야 될 것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률까지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박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툴들이 있는데, 뭐 스트레스 툴, 그리고 퍼티그 툴, 컨택 툴, 그리고 볼트 툴, 그리고 프랙처 툴, 이제는 뭐 활성화는 되지 않았지만 뭐 빔 툴이라든지 뭐 컴포지트 페일러 툴, 리스판스 PSD 툴, 그리고 익스펜션 세팅스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뭐 구조 해석 전문가이고 어떤 구조물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러한 그 퍼티그 툴이라든지 뭐 볼트 툴은 뭐 볼팅이 중요한 그 어떤 볼트와 그 너트라든지 뭐 탭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이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뭐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이제 전체 큰 구조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는 것 같고, 이제 주로 이제 퍼티그 툴과 어떤 진동 해석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이제 수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퍼티그 툴은 이제 피로 해석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퍼티그 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수명이라든지 뭐 데미지, 그리고 안전계수 같은 것들을 이제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로 해석에 대한 해석도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응력 수명법에 대한 해석은 이제 영상을 올려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퍼티그 툴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해석에서는 어떤 이 물체의 그 뭐 자중에 의해서 플레이트가 그 휘어지는 것을 뭐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이 물체 위에서 어떤 하중을 지정을 해줘서 이제 위에서 눌렀을 때 이 하단의 플레이트가 얼마만큼 변하고, 또한 어떤 우리가 뭐 여러 개의 단계 해석을 진행을 하면 이제 파라메트릭으로 그 매개 변수와 하중을 매개 변수에서 하중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응력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폴스로 해서 이 윗면을 선택을 해주고 어플라이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하중이라고 하는 것도 뭐 크기가 점점 변하는 뭐 동하중으로 우리가 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우리가 정하중으로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힘을 그 주는 정의 방법에는 이제 벡터 방법이 있고, 여러분들이 벡터 방법보다는 이제 컴포넌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글로벌 좌표계를 보시고 현재는 이제 우리가 Y축 방향으로 하단으로 이제 그 힘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뉴턴을 이제 그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이제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픽스드 구속 조건으로 이 면과 이 면을 이제 움직이지 않게끔 이제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플레이트의 두께가 상당히 이제 두껍게 그 모델링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해석 결과가 이제 큰 변형 없이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스페이스 클레임을 통해서 치수를 줄인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4개 변수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중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네모 박스 안에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P라고 입력이 되게 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하단의 셀의 리절트 하단 부분에 다시 파라메터라고 하는 셀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파라메터 셋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한번 다 진행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솔루션에 가서, 그리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자중을 이 물체별로 부여를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 이너셜 부분에 그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추가를 해주면 이제 무게까지 이제 추가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과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 이퀴벌런트 스트레스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는 이제 솔루션에 이 솔브를 클릭을 해도 되고, 혹은 이제 솔루션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솔브를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은 뭐 개별적인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에서 그 솔브를 클릭을 해도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즉 이제 계산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결과를 보는 방법에는 이 리절트 탭에서 뭐 이쪽 부분은 앞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현재 이제 화면에 나타난 이 변형이 이제 실제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어떤 트루 스케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제 트루 스케일을 선택을 해서 확인하면 실제로는 거의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는 변형을 확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값으로 확인해도 이제 0.0068 734 밀리미터 정도의 변형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제 조금 과도한 변형으로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오토 스케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일 뿐,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1000뉴턴을 뭐 이렇게 이쪽 부분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0뉴턴 정도의 힘을 줬을 때는 거의 변형이 우리가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브나 혹은 이제 맥시멈, 미니멈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결과의 최대 최소 값이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값들은 주로 우리가 변형보다는 이제 응력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대 응력을
응력의 발생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접촉한 부분에서 그 최대 응력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각 개별 물체별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솔루션에 가서 다시 스트레스를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이때는 이제 지오메트리 올 바디스가 아닌 이제 위쪽 바디만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리트리브 디스 리절트를 클릭을 하면, 그냥 뭐 솔브를 클릭해도 상관없겠고, 이제 리트리브로 하면 이제 이 결과만 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단에 보시면 뭐 실제로 접촉한 부위에서 그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기는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유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이, 반드시 또 이러한 결과 값이 정확하냐를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메쉬를 조금 더 조밀하게 더 잘라서 뭐 확인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결과가 이제 최대 그 응력이 또 분포하는 지점이 달라질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쪽이 고정되었는데 위쪽을 이렇게 눌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러한 부분에 응력이 이제 최대치로 이제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된 물체 같았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접착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즉 이제 본디드 조건을 주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빨간색 부분은 조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이제 컨트롤을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분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값을 점점 높여감에 따라서 만일에 우리가 라지 디포메이션을 체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해석 에러가 뜨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러한 그 재료의 어떤 그 재료가 이제 견딜 수 있는 한도 이상이 가게 되어도 이제 에러가 뜰 수가 있고, 만일에 여러분들이 뭐 구멍을 뚫는 해석이라고 하면 스태틱보다는 뭐 익스플리시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떤 이제 오류가 뜨지 않고, 즉 이제 에러가 뜨지 않고 이제 소렴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솔루션 인포메이션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실제 해석한 그 해석에 대한 또 세부 내용들이 이제 표시가 되게 되는데, 이제 워크시트에 표현이 되게 되고,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한번 해보셔도 되겠고, 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워크벤치가 나오기 전에 그 메커니컬 APDL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는 결과를 다 이러한 식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엘리먼트 타입에 대한 건데, 현재 이제 엘리먼트의 그 종류가 현재 이제 이 솔리드 186이라고 하는 이제 엘리먼트로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고, 아마도 이제 솔리드 186 엘리먼트는 이제 그 엘리먼트 오더가 이제 2차인, 즉 이제 쿼드레틱인 그 요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만일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또 뭐 선형으로 바꾸게 되면, 다시 어널리시스 세팅이 아니고 메시에서, 즉 엘리먼트 오더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컨트롤로 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이 2차 요소인 쿼드레틱으로 그 선택이 되어진 것 같고, 만일에 뭐 1차 요소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니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쿼드래틱으로 하면 또 진행이 안 되는 해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또 우리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메시들을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메시의 지정은 이 커맨드 기능에서 우리가 메커니컬 APDL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뭐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APDL은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커맨드에 대한 것도 이제 구조 해석 기초 강의 두 번째 영상에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이제 그러한 뭐 어떤 세부 뭐 내용들을 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고 하면 굳이 뭐 확인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비선형 해석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폴스 컨버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그래프가 이 어떤 폴스 크리테리아 밑으로 내려와야 수렴이 된 거고, 계속 위에서 머문다라고 하면 수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우리가 메시를 수정을 하든지 어떤 하중에 대한 크기라든지 뭐 서포트 조건 등을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설명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뭐 제 나름대로 이제 추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일단은 또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결과에 대한 것과 아까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파라메트릭 셋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제 변형이라든지 이러한 것만 벡터로 표현되지, 응력은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벡터 기능을 활용을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이 컨투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혹은 이제 이 변형 형상을 통해서도 어떤 바로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벡터의 활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면에 표시된 결과에 대한 것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옵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여기에 엣지라고 된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 우리가 네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no wireframe으로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한 거고, 이제 show undeformed wireframe이라고 하면 즉 이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표현된 것은 이제 촉이 변형이 되지 않은 형상이고, 이제 아랫부분은 실제로 이제 변형한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이제 투명하게 변형되지 않은 형상이 표현이 되는 것이고, 주로 많이 이제 보는 것은 이제 기본 디폴트로 된 이제 show element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하기가 이제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타입도 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뭐 어떤 내용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이고, 뭐 지오메트리도 뭐 아이소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아마 이제 구조 해석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않고 주로 그냥 뭐 기본 디폴트가 그대로 해서 이제 화면을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시트라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 어떤 이제 우리가 해석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퀀티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재료와 그 우리가 이제 요소 타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뭐 솔버, 컴포넌트 네임,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요약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뭐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활용할 일은 거의 없고, 이제 이 available solution quantity에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한번 결과를 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결과가 표현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용 가능한 솔루션 퀀티티라고는 했지만 뭐 노달 인포메이션을 한번 X 방향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Create User Defined Result를 클릭을 하면 이제 UX 방향의 어떤 이제 노달 인포메이션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지오메트리로 돌아와서 이 부분을 그 솔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X축 방향에 대한 어떤 이제 아웃풋 유닛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즉 이제 변형에 대한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UX보다는 이제 UI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해보시면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 경우도 이제 물체가 변형을 했기 때문에 즉 이제 이렇게 누르면서 하단의 물체는 이쪽 부분으로도 약간은 이제 퍼지는 이제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제 값으로 표현이 되긴 했지만 그 값이 거의 이제 그 미미한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앞서 그 홈 탭에 가서 리포트 프리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제 이렇게 사진도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어떤 그 먼저 이제 그 차례를 한번 보면 이제 어떤 유니트 모델에 대한 어떤 지오메트리와 그리고 어떤 이제 트리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어떤 재료 데이터에 대한 것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고, 일단 우리가 솔루션에 한번 가보면 이제 우리가 해석한 결과에 대한 그 이제 테이블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현재 이제 어떤 차트 데이터는 표현이 되는 것이 없기는 한데, 일단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뭐 스태틱 스트럭처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해석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 이제 해석 결과는 이 리절트 테이블에서 이제 토탈 리포메이션,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리고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2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해석한 그 결과를 이제 그 요약 정리를 해서 테이블로 그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앞서 이제 설명드렸던 뭐 퍼티그 툴이라든지 뭐 스트레스 툴을 추가함에 따라서 이 테이블의 내용은 이제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벤치에서 이제 이 파라메터 셋을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현재 우리가 이제 그 Y축 방향에 이제 그 힘을 이제 매개 변수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매개 변수가 된 것이 표현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매개 변수를 우리가 변동함에 따라서 어떤 응력도 동시에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 이퀴밸런트 스트레스에서 어떤 이제 우리가 최대값보다는 에버리지 값을 혹은 뭐 최대값까지 바로바로 이제 앞서 그 파라미터 셋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혹은 이제 메쉬도 우리가 뭐 계속 엘리먼트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메쉬와 그리고 이제 이퀴벌런트 스트레스 그의 평균값 그리고 이제 최대값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이 번개 표시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보면 일단 이 부분은 한번 해석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만일에 마이너스 이제 2배로 2000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뭐 메쉬는 그대로 가고 결과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업데이트 올 디자인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그 워크벤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워크벤치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바로바로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테이블 데이터를 우리가 또 차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로 어떤 우리가 하중을 변동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이제 우리가 멜스 사이즈를 얼마만큼 주는 것이 타당한가를 또 우리가 결정하고자 할 때 이제 하중보다는 이제 메쉬를 계속 조절해 가면서 이 결과값을 확인하고 또 차트로 작성해서 이제 어떤 수렴에 필요한 메쉬 수를 결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영상까지 해서 이제 구조 해석에 대한 이제 입문자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